오늘은 과거 쌍용양요라고 일컬어졌던 쌍용 C&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왜 이 시점에 해당 종목을 점검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를 넓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정부가 수요단 위주의 부동산 정책만을 고집했었는데 올해 초부터는 이 공급단 위주의 정책들을 펼치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건설이 될 물량이 많아질 테니 건설 업황이 다시금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 국내 대형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설명드릴 쌍용 C&E가 속해 있는 시멘트 업종 역시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건물을 올리기 전에 바닥을 다져 기초공사를 하는데 이 시멘트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냥 좋을 줄만 알았던 건설 산업 내에서는 여러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먼저 화랑이라고만 생각했던 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건설업계 전체의 수익성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했고, 그에 더해서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진율에 차질이 생겼으며, 마지막으로 올 여름 장마와 무더위로 인한 이 건설 현장 역시도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으면서 건설업계 전체의 주가가 하락했고, 당연히 여기에 붙어서 일을 하는 시멘트주들 역시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에서 건설업종과 더불어 건자재 업종들이 하나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아마 내년 3월에 실시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급 기대감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을 들춰보면 대규모 투자라는 데 방점을 찍은 공약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경선에서 뽑히고 대선에서 당선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공급을 많이 할 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역시도 건설업 사이클 회복에 더욱더 불을 지폈는데, 특히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된 오세훈 시장은 이 취임 후 일주일 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이 정부의 대규모 물량 확대 정책 발표에 더해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앞으로의 건설업은 이러한 이 환경들을 통해서 좋아질 국면만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으며, 참고로 작년 건설 수주액을 보면 이 190조라는 사상 최대 수치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선거 전후로 SOC 투자까지 같이 발표가 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 건설 시장은 몇 년간 정말 큰 호황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밑바탕으로 깔리면서 이 시멘트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미래의 다량의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럼 이 수많은 시멘트 기업들 중에 왜 하필 쌍용 C&E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 건설 업황을 추정하는데 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시멘트는 이 유연탄을 활용해서 시멘트 가루를 만들고, 이 시멘트 가루를 레미콘의 빙글빙글 돌아가는 통 안에 넣어서 액체화를 시킨 후에 이동을 하여서 이 건설 현장에 부어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멘트 업계에 투자를 할 때 중요시하게 보는 것들이 이 레미콘 업계의 업황이나 그리고 유연탄 원재료 가격을 놓고 가늠을 합니다. 그동안 이 시멘트 산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건의 M&A를 진행하면서 격변기를 겪었는데요. 그 이후 살아남은 기업들을 쭉 나열해보면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삼표시멘트, 성신양해 등이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단연 최대 탑티어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 쌍용 C&E입니다. 쌍용 C&E는 원래는 쌍용 양요였는데 최근에 한행컴퍼니라는 곳에 인수가 되면서 사명을 변경하게 된 것이며, 상호명의 C는 시멘트, 그리고 E는 환경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E를 활용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한행컴퍼니라는 곳은 이번에 남양유업 매각건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현재 이 기관은 국내 2위의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사로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볼트온 전략을 구사하는 운영사로 널리 알려진 그런 기관입니다. 자, 여기서 볼트온 전략이란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인수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가치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간단한 예로 과거 13년도에 한행컴퍼니는 이 초록매실, 아침 햇살로 유명한 웅진식품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로에 농장, 토마토 농장 이런 음료들로 유명한 동부팜 가야를 인수하면서 같은 섹터 내에 있는 1위와 3위 기업을 인수한 후 단숨에 압도적인 1위 업체가 됐고 이뿐만 아니라 음료 시장 역시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일화는 아직도 해당 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동일하게 시멘트 사업에도 대입을 시킨 것인데요. 과거 중국 산둥성에 있는 시멘트 기업 산수이 시멘트에 투자를 해서 원금 대비 4배 이상 수익을 올렸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쌍용 양해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 참여자들은 성공 사례가 많은 이 한행컴퍼니의 인수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하필 한행컴퍼니는 여러 시멘트 기업들 중에서 쌍용 양해를 선택했을까요? 이 쌍용 양해만의 해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시멘트를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한행컴퍼니도 쌍용 양해를 초이스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시멘트 업계가 직면해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원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연탄의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요즘 환경오염에 굉장히 민감한 만큼 시멘트 업계 역시도 이 부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유연탄 같은 경우 탄소가 다량으로 농축된 성분으로서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그에 더해서 유연탄으로 시멘트 가루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이 분해되면서 탈탄산화 반응을 일으켜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멘트 산업 전체가 정부의 배출 규제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이 업계에서는 유연탄 대체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고 단순하게 이 친환경 문제도 문제지만 원가 역시도 동시에 고려해서 대처해야 한다라는 숙제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쌍용 C&E는 폐기물을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플라스틱은 폐기물 중에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립 시 완전히 분해되는데 500년이 소요되는 데다 생활 폐기물인 폐비닐은 이 물질 재활용이 어려워서 처리 비용이 일반 플라스틱 대비 35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배달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쌍용 C&E가 이 폐기물들이 갖고 있는 성분의 특성을 활용해 이 시멘트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먼저 폐플라스틱에는 석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목재 등 불에 타는 이 폐기물의 열량은 이 유연탄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 이 태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 연료의 사용량 역시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연탄뿐만 아니라 석회석, 이 규석, 점토, 철광석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폐타이어의 철심은 철광석을 그리고 합성고무는 연료인 석탄을 대체할 수가 있어서 다른 원료들에 대한 원가 절감 역시 가능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폐기물을 잘 활용하면 원가를 줄여서 시멘트를 만들 수가 있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아마 쌍용 C&E가 최근에 인수한 폐기물 처리 업체 이 KC 에코물류를 인수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 KC 에코물류는 이 연료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가연성 수지류 폐기물을 수집, 처리하는 업체로서 이번 인수를 통해 순환자원 처리 시설의 주 원료인 이 폐기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다 우호적이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현재 시멘트 업계가 직면한 리스크에는 시멘트 한 톤당 2,000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 지역 자원 시설세, 즉 시멘트세를 이 신설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들 역시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지역 주민들처럼 먼지와 소음 등으로 환경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지방세를 더 걷어서 주민들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시멘트 협회와 시멘트 기업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며, 그 이유는 시멘트 기업들의 경우 이미 여러가지 부면으로 환경 부담금을 내는 입장에 놓여 있고, 직접적으로 지역 발전 기금 등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치열한 공방 속에서 이 시멘트세가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면 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재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내가 만일 시멘트 업계에 투자를 한 투자자라면 꼭 챙겨봐야 할 이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멘트 업계 중에 가장 탑티어라고 보고 있는 쌍용 C&E에 대해서 해자와 그리고 우리가 챙겨봐야 할 이슈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의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장중에 더 여러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